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씩 연장됩니다. 경남에서도 다음 달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에는 방역 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도교육청에는 백신 접종 관련 담당 조직이 구성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전통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 정매매 집결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그 역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8일부터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1시간 연장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대본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유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행과 이동자재 등 특별 방역 조치들도 14일까지 그대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다만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설 연휴 귀성과 여행, 친목 모임을 고려해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운영시간이 늘어난 만큼 처분도 강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는 물론 2주간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모임이나 만남을 장려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이란 특성상 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조치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쉽지만 또 안 모이고 저도 안 모이고 다른 데서도 조금 참고 좀 더 저는 길게 이 단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좀 길더라도 참아내야 이 더 코로나가 단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온 가운데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주말 다시 한 자릿수로 돌아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과일과 식재료를 사러 나오면서 전통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했던 전통시장 거리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로 시름을 겪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해 거리 중간중간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예년과 같은 대목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상인들은 이렇게라도 방문객들이 찾아온 것에 안도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에 한번 다들 구경 나오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명절 덕분에 그래도 이번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족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한 집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올해 설 연휴는 집에서 간단히 음식을 해먹는 등 안전을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올해는 애들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는 안 하고 이제 저 애들이 가면 저 밑에 정점에서 사서 지금 담궈놓고 왔고 해서 그냥 보내려고.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황이 점차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백신도 오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한 희망이 점점 보이고 완전히 다 없어져서 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원 마산하포구 서성동 정매매 집결지. 116년의 역사만큼이나 이곳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서성동 정매매 집결지 갈등의 역사를 양학주 인턴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상권을 지나 주택단지와 아파트를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한 골목. 그런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하지만 이곳 붉은 불빛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여기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속칭 신포동 꽃동네. 이곳의 갈등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신포동 꽃동네는 경남 유일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골목 약 250m를 따라 23개 업소가 영업 중이고 성매매 여성 7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포동 꽃동네는 116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마산항 개항 이후 마산 포구와 삼랑진을 잇는 철도 신설로 생겨난 유곽이 기원으로 전해지죠. 특히 1970년대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설치되고 창원 종합 기계단지가 건설되면서 마산항은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해졌고 그 주변 지역으로 돈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업소 40여 곳에서 300여 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고 파악이 될 만큼 성업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곳은 시내 중심지 한가운데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성매매 업주들 간에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저도 딸을 가정 부모로서 했다니까 당연히 폐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시민들 연령층도 아직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폐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근방에는 학교, 학원을 비롯해 마트, 교회, 주거단지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특히 집결지 200m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 3개가 집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은 꾸준히 이곳의 폐쇄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성업 중입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이 수차례 나왔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못한 거죠. 폐쇄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CCTV 설치도 재작년 4차례 시도 끝에 겨우 실행됐습니다. 창원시는 2024년까지 서성동 집결지를 폐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구매자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의 존재가 성매매 집결지 존속의 근본적 원인이지만 시민들은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민서 나오는데 몇 년이 됐는데 안 끝나는데 지자체 진행을 안 써서 그렇겠지. 시설 폐쇄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이주 자활 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없이 집결지를 폐쇄한다면은 생계수단이 없는 여성들은 업주에 의해서 다른 집결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주거지원, 생계비지원, 직업훈련 제공 등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전주시는 민간단체와 선미촌 정비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전주의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독일 경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인데 전주도 선미촌 건물을 사들여서 기업공간 성평등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성동 집결지도 단순한 공원이 아닌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공간으로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폐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 자립 지원 대책 수립으로 성매매 집결지와 이어온 질긴 갈등의 역사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창원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훈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 전 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강 의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산구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당국의 강 의원의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경남에서도 개학 연기 없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할 경우에도 우선 등교합니다. 초중고 300명 이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남도교육청에는 백신 접종 관련 담당 조직이, 각 교육지원청에는 역학조사 전담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LG전자가 동참합니다. LG전자는 LG전자협력회와 함께 8일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2억 원을 선결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G전자 창원공장이 지역 농산물과 전통시장 음식점 이용 등에 모두 1억 5천만 원을, LG전자협력회가 5천만 원을 선결제할 예정입니다. 일선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아동학대 사건을 8일부터 경남경찰청에서 담당합니다. 경남경찰은 8일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특별수사팀과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4시간 출동 체계를 유지하고 신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는 창원의 경남 해바라기 센터와 진주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담당합니다. 경상남도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해법을 찾아 자금 제조달과 출퇴근 시간 탄력 요금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창원시, 민자도로와 회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합니다. 마창대교는 협약에 따라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현재 2,500원인 소형차의 통행료가 내년에는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창원 월영 마리네 시장의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창원시가 5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 미분양의 70%를 차지했던 마리네 시장의 분양률이 최근 90%에 육박하면서 지난 2019년 5,889가구였던 창원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866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미분양 500가구 이하가 미분양 관리 지역의 해제 조건입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마리네 시장 500여 가구를 제외하고 진해 우방 아이유쉘 등 미분양 주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쌀을 모금받아 가래떡으로 가공해 취약가구에 전달하는 쌀 한 줌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통영시 명정동 주민센터가 쓰레기가 쌓인 명정동 주민센터 신청사 예정부지에서 합동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